벤처기업 사장이야.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엔 좀 잘해봐야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농약 하나도 안 치고 한 거니까 나름 여기가 GAP 인증받은 농장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농장. 여기는 시금치, 여기는 적부메인, 여기는 적치커리. 제2에게 농업이란 첫사랑 같은 느낌. 왜냐면 내가 첫사랑이 항상 이렇게 기억에 남고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 전기보 소장입니다. 야,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고 제일 고마운 일입니다. 네. 근데 소장님은요, 또 제가 듣기로 우리 높으신 그 회장님이 우리 제2의 인생 녹화하는 날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 서울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서 이제 주막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서울에 자주 못 나오는데요. 네. 녹화를 핑계 삼아서 가게 문 또 닫고 이제 한 번씩 나오니까 좋아하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럼 같이 데이트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네. 야, 부럽습니다. 저도 녹화 날에는 우리 소장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인생 상담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소장님도 어떻게 저희 녹화 날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어때요? 그럼요. 제가 알고 있는 찐 연예인 동엽 씨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기분 좋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찐이야. 제가 알고 있는 소장님 중에 제일 찐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청년 농부 우리 최린 씨를 만나봤는데 이분도 정말 최고의 제2의 찐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새벽이라도요, 기분 좋게 출근을 한다는 또 어머님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은 요리하는 농부라고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 근데 지난주에는 뭐 요리하는 모습은 안 나왔어요? 농사 짓는 모습만 보고 네, 요리하는 걸 못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드디어 주인공이 요리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접 수확한 신선한 채소들로 과연 어떤 요리를 만들지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제2의 인생 청년 농부 채린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이제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했으니 이제 그 채소를 맞이할 고객님들을 만나러 매장으로 지금 제2의 출근을 하는 중입니다. 아, 농장에서랑 또 사뭇 다르시는데. 감사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가장 최종 고객을 만날 때는 신뢰감도 주고 느낌이 좀 좋아야 사람들도 좋아하잖아요. 제가 채소를 그렇게 열심히 잘 키워서 하는데 막 되게 후줄근하게 있고 이렇게 판매를 하면은 고객님들이 봤을 때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언제나 이렇게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매장에서 고객님을 맞이합니다. 그 출근하는 사람의 기본 아닙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이 전통시장 안에 있나 본데요. 네, 최근에 저렇게 이제 전통시장 안에 소규모로 창업하는 청년들의 매장이 모여있는 거리가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좀 더 활기차 보이고 좋은 것 같죠? 네, 맞아요. 네. 주인공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요, 샐러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요리를 만드는 셰프일까 궁금했는데요. 샐러드였네요. 그렇죠. 채소를 네. 재배했으니까 샐러드를 만들었겠죠. 전통시장 안에서 샐러드 전문 식당이라니까 정말 획기적이네요. 네. 농장을 1년 정도 먼저 했고요. 그 1년 정도 해보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다음 연도에 이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 참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지금 이제 양조장하고 주막을 함께 운영하잖아요. 네.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판로가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제품은 좋아도 네. 뭔가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렇게 직접 고객과 만나는 장을 마련한다는 것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채소를 생산해서 정기적으로 판매를 할 장소가 필요하다면 네. 샐러드 전문 매장을 운영한다면 훨씬 그렇죠. 좋은 이제 채소도 필요하고요. 내가 만든 걸 내가 그래서 파니까 좋네요. 네, 주인공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운영하면서 큰 시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네. 사장님 바로 이렇게 영업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채소를 갖다 놨으니 재료에 샐러드 판매할 때 필요한 식자재를 이제 사러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저기 그림은 이제 전통시장 모습이 좀 보이네요. 앞에는 안녕하세요. 완전히 카페 거리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렇게 식당이 재료를 바로 살 수 있는 곳 옆에 있다면 뭐 재고도 없고 그렇죠. 신선한 것을 바로바로 사다 쓸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네.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시장에는 어떤 거 사러 오셨어요? 이제 채소를 제 농장에서 땄으면은 가장 신선한 토핑이랑 농사 그 자재들을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하려고 왔습니다. 아, 전통시장을 이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매장이 바로 전통 매장에 붙어 있어가지고 전통시장에 붙어 있어가지고 더 신선하고 싸고 빠르게 다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애용합니다, 저는. 그다음 상인분들이랑 되게 친하신 것 같은데. 뭐 자주 와서 사니까 당연히 반갑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사러 왔습니다. 내가 뭐 사야 되냐면요. 저기가 전통시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규모로 봐서는 꽤 큰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지방 중소도시에는 전통시장들이 규모가 굉장히 적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기 저 정도의 규모에서 식자재를 구매해서 자기네 매장에서 샐러드를 만들고 그냥 참 좋은 장소나 아이디어나 이게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네. 오늘의 주인공 제이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또 대구 쪽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아, 네네네. 네, 저도 고향에 내려가서 샐러드 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동엽 씨 드네요. 할 게 너무 많네. 어떻게 그렇게 귀가 아니, 얇아가지고 아니, 방송- 모든 걸 다 하려 그래요.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 빨리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채린 대표님이랑 네. 대표님 자주 여기 오시나요? 네, 매장 잘 이용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단골로 자주 오신다는데 네.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옆에서 봤을 때? 요즘 청년몰이 창업이 됐지만 많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또 저렇게 건실한 청년이 농사도 하고 또 그런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 매장이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건 농사도 하고 네. 이렇게 가게도 차려서 하시는 거 보면 네,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사실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청년들에게 응원하고 싶어요. 네. 되게 잘해요. 성실해요. 열심히 일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개발도 막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의 좀 미래가 좀 밝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좀 보기 좋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드려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아서. 네.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마실 줄 알았는데 오래 하시더라고요. 아, 왜 피해 계세요? 텔레비 나오면 좋지. 오셨어요? 지금요? 네, 금방 갈게요,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갈게요. 고객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바로 네. 매장에 손님들이 벌써 오신 모양인 것 같아요. 예, 새벽부터 농사 짓고 와서 힘들 법도 한데 펄펄 나네, 펄펄 나. 고객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또 오. 뛰어가서 뭔가 보여줘야죠. 무거운 짐을 들고 막 이렇게 플래시처럼 뛰어가네요. 네. 힘들긴 하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걸 또 매일매일 쉬는 날 없이 해야 되니까 또 가끔씩 농업이라는 게 가끔씩 큰 힘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체력은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 뭐 힘든 게 뭐 이게 힘든 건 뭐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보고만 있어도요 힘이 막 펄펄 나는 청년 농부 우리 채린 대표님은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전통시장의 마스코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기른 채소들을 적재적소에 또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참신하고 스마트한 것 같아요. 네, 농가에서 농작물을 잘 키워놓고도요 판로가 막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아요. 예. 작은 규모의 농장일수록 수익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주인공처럼 직접 기른 채소로 샐러드 전문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이 농산물 온라인 판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막 코로나 사태 이거 벌어지면서 맞아요. 이 온라인 판매들이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배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 판매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당장 온라인 판매 시작하고 싶어도요.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농산물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할 경우 별다른 인증이나 허가는 필요가 없어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쇼핑몰 형태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블로그나 판매 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판매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쇼핑몰 하단에는 사업자 번호, 통신 판매 신고 번호, 주소, 연락처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내도요 요즘 온라인으로 자주 장보기를 하는데요. 채소나 과일들도 굉장히 신선하게 배송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요즘에 뭐 새벽 배송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의 많아요. 획기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이 꾸러미 형태로 상품을 구성해서 정기 배송을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혼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기 어렵다면 네. 주변 농가들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집에 없는 여러 가지의 농산물들을 한 개의 꾸러미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정기 배송요? 네. 뭐 우유 배달하듯이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배달받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월 혹은 이제 뭐 주 단위로 해서 네. 정해진 꾸러미를 보내주는 건데요. 그날 가장 먹기 좋은 농산물을 수확해서요. 네. 매주 정해진 횟수만큼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계란이나 뭐 파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농산물을 시즌별로 다양한 묶음 판매하는 전략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단발성이 아닌 정기 배송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좋고요. 지역 농가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아주 일거양득이 될 수 있죠. 아, 그렇겠네요. 제가 우리 소장님의 가양주 있죠. 네. 만들어주셨던 그 네. 술을 어떤 꾸러미하고 연결할까를 또 고민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고 네. 이렇게 네. 하면 어떨까요? 또 얼굴 보니까 안 하시려고는 얼굴이 가득하시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청년 농부 저희가 이번에는요 또 앞치마를 입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어떤 양복은 걸 벗은 것 드릴까요? 같고요. 그렇죠. 그래도 정장 차림인데 네. 넥타이도 맸어요. 저거 주방에서 저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느낌 좋잖아요. 네, 네. 네. 파인애플 샐러드 해드릴까요?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좀 앞에 거 하나 하시면 네, 거의 다 당일날 소진하는 걸로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장사가 좀 안 될 때는 한 이틀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채소가 신선해서 제가 봐가면서 봐요. 채소가 상태가 좀 안 좋다 싶으면은 농장 가서 빨리 따가지고 하는 게 낫고. 손님들도 이렇게 그날 수확한 채소인 거 다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와서 이제 먹어보면서 이제 딱 채소가 안 써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기서 뒤에서 드실 때 오늘 딴 거라서 그래요 이제 얘기해드리면 아 그래요? 이거 사장님이 직접 다 키운 거예요? 그러면 네, 저 원래 농부인데요. 이러면 이제 이게 저도 뭐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농장에 내가 키운 채소들이 새벽에 일찍 갔을 때 파릇파릇하게 잘 살아있고 건강한 모습을 보일 때 걔들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걸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장에서 샐러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고객님들 앞에서 드시고 오 맛있다, 채소가 되게 신선해요, 또 올게요 이제 갈 때 그때 더 뿌듯하죠. 두 번의 임팩트가 있습니다. 지금 주인공이 얘기한 것처럼 네. 사실 자기가 만든 것을 판단하는 게 소비자들에게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우리 주막에 와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네. 사장님이 직접 만든 술이에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든 술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태도가 확 달라져요. 오. 그래서 우리 제이도 네. 자기가 직접 키운 재배한 채소라고 하니까 고객들이 훨씬 더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런 사진을 몇 개 이렇게 걸어놓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있을까요? 네, 매장 안에. 네, 사장님이랑 얘기도 잘 하시는데 두 분이 보기에 어떤 사장님이세요? 손님들하고 되게 말이 잘 통해요. 친근한 느낌의 사장님인 것 같아요.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요거 천창이랑 그룹 이분은 누구시죠? 손님은 아닌 것 지금 같은데요? 일단 날이 좋아서 네. 환기만 해주고 매장을 25도 찾아와서 정도 노트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뭐 전문가의 포스가 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어떤 관계자 같다는 네, 느낌이 네. 드는데 직원인가? 위에 것만 아니, 직원 면접 보는 수동으로 건가? 혹시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 농장에다가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디테일한 게 주인이 똑똑해야 된다고. 이제 그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막 온도는 어떻게, 문이 어떻게 열리고, 햇빛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주고, 그거를 지금 컴퓨터로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설정을 지금 해주는 거를 컨설팅 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 세팅 한 다음에 제가 원격으로 계속 볼게요. 그래서 하우스 얼만큼 열려야 온도가 얼만큼 떨어지나 그 정도 그 온도 그래프 상태 보고 제가 조금씩 온도를 바꿀게요. 아, 선생님이 여기서? 네, 원격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나서 한 6회 정도, 5회에서 6회 정도는 지금 이제 하우스 컨설팅 지금 세팅하는 거 이외에도 이제 생산 관리하는 거, 재고 관리하는 거 이제 그런 거 다 교육을 또 이제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장에서 나오는 것들 총 몇 그램이 되는 걸 내가 얼마에 팔았고 어디다 납품했고 이제 그거까지 데이터를 다 이제 쌓을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진짜로 좋은 이제 스마트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때 네. 제이가 원래 전직이 컨설턴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 컨설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네. 그런 것을 더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제2의 인생을 준비할 때는 이전처럼 살면 안 되고 두 번째 인생이니까 제2의 인생이니까 더 계획도 잘 짜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가 태어나면 많이 배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열심히 배우는 게 배우려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요, 토탈 아트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분야를 다 공부를 하고 알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너무 생산 위주로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생산자들이 유통도 할 수 있고 홍보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지 살아남고 버틸 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젊으신 제2의 인생 중에서 농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다른 모습, 이전과 다른 농업인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젊으세요, 제가 이 정도. 그리고 좀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알려줘도 잘 안 배우려고 그러고 하시는데 열심히 잘 배우시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많으신 분들이 이래. 젊은 선생님 다 해주시고 나는 갈게.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또 농업 관련 회사에도 다녔던 제이지만요. 아직도 농업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농업이 토탈 아트라고 했는데요. 네.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 농사 짓던 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스마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것들을 또 그러니까요. 익혀야 되고 네. 유통과 마케팅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저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시골 내려가면서 뭐 제가 나름대로는 직장 생활할 때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네. 시골에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학위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술 네. 만드는 거 따로 배웠고요. 음식 만드는 거 따로 배웠고요. 네. 또 시골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대학에 가서 예. 다시 공부를 1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예. 시골 내려오는 사람들은 요즘에 뭐 귀농귀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에요. 네. 어쨌든 시작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꼭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란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새로 시작되는 길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지금보다 제2의 인생에서 더 주목을 받고 더 기대가 되는 일들만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5년 후에 정말 이렇게 좀 선진 농업을 하고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청년 농업 경영인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와, 정말 멋진 청년 농부 제2 우리 채린 씨 농업과 함께하는 제2의 인생의 레드카펫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기를 저희가 꼭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젊은 제2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제2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레드카펫 얘기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그죠.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동엽 씨 같은 경우에는 레드카펫 좀 밟아보셨죠? 뭐 몇 번 밟아봤죠. 밟아봤는데 네. 지금도 그때 그 어떻게 보면 영광된 순간을 너무 함부로 보냈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냥 슥 지나가 버리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사진 한 번만 찍어줘야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슥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같으면 정말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레드카펫을 그런 날이 많이 없어졌네요. 그런 날 올 거예요. 옵니까 다시? 그럼요. 네, 어쨌든 제가 그날 딱 설 때는 우리 소장님도 모셔가 같이 꼭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본 제이는요, 농업 관련 일을 쭉 해왔고 아직 젊은 30대 청년이에요. 하지만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는 낫 놓고 낫도 모르고 호박이 나무에서 열리는지 이런 그런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마요. 에이. 진짜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도시만 살아서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쌀이 나무에서 열린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네. 안 믿으시네요. 그런데 오늘의 또 주인공 일상을 보니까요. 은퇴 후에는 농사가 너무 짓고 싶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어디 없을까요? 네. 은퇴 후에 이제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도시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들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지자체나 농림부, 농협 같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요. 네. 이 센터를 통하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귀농귀촌 지원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지역에 먼저 귀농을 한 뭐 귀농 선배님이 있으면 그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선배들의 좋은 것을 따라가는 방법은 성공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각 시, 군별 지역에 위치한 이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면 이 지역의 선배 귀농인과 영농 전문가를 직접 만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전 또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초인종 막 누르면서 저 귀농했는데 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귀농을 또 준비할 때는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그 동엽 씨가 청년 농부 주인공 보고 땅부터 사러 가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땅 너무 사고 싶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이 즉흥적으로 계약하는 건 이제 금물이에요. 작물을 키워야 하는 농지는 햇볕,
그다음에 온도, 토양의 상태가 중요한 만큼 가능하다면 네. 해당 토지를 겨울에 찾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좋기도 하고요. 네. 토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토지 정책이나 도시 기본 계획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요즘은 또 집을 구할 때는요, 발품 팔기 전에 온라인으로 가격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그 지역도 둘러보고 그러거든요. 그럼 혹시 이 농지도 그런 방법으로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 있습니까? 그럼요. 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농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농지의 가격은 얼마인지, 또 적합한 재배 작물은 어떤 건지,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농지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그렇다 해서 그걸로 끝내지 말고요. 네.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도 꼭 필요해요. 네. 와, 오늘 소장님 아니었으면요, 저 오늘 녹화 끝나고 바로 땅으로 그냥 포천 갈 뻔했습니다. 알려주신 센터하고 농지은행 맞죠? 네. 농지은행 꼭 찾아가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 글쎄 말 못한다니까요. 요게 밝혀지는 날 우리 방송이 없어집니다. 네. 절대 안 밝힐게요. 아시겠죠? 우리 소장님 오늘도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의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 안녕. 잘 지냈어? SE 인턴십 프로그램에 제가 신청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열흘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사람을 뽑을 때는 인원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맨 처음에는 고민은 됐지만 여러 가지 정보도 찾고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힘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대통령 월급 정도 돼요. 비밀이잖아? 즐거움을 따지면 여기가 더 높은 것 같은데요?